저는 태안에서 심단우팜이라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장직이 김성한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저희 안녕하세요. 네, 예, 양계. 양계장 하고 계시는 예. 대표님 만나뵈러 왔는데 이렇게 닭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양계장은 예. 하우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생각했는데 99%가 이제 이런 철창 안에서 살죠. 방목돼 있는 건 처음 봐요. 저는 지금 닭을 자연에서 이렇게 자연 방목 유정란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요. 소한테 풀만 먹여서 그래스패드 비프를 지금 만들어서 그것도 판매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소고기는 100%가 다 옥수수랑 콩이랑 이런 곡물 사료를 먹여서 네. 기름을 많이 끼워서 등급을 높게 받아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랑 완전 반대로 등급이 오히려 안 나오죠. 3등급이 나오죠. 그걸 이제 제가 먹고 싶어가지고 직접 키우는 겁니다. 먹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은 이게 하나의 어떤 사업이 됐죠. 얼마나 하셨어요? 양계장 하신 지? 이제 만으로 8년 됐어요. 근데 제가 닭을 이렇게 밖에다가 키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닭이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먹이, 운동, 흙목욕, 자기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게끔 저는 도와만 주는 거예요. 예, 무섭진 않으시죠? 가겠다네요 이제. 예. 8년 되셨는데 예, 예. 원래 계속 이런 일 하신 건 아니시죠? 예, 양계일 한 건 아니고 그냥 뭐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크론병이라는 난치병이 생겨가지고 젊은 시절에 좀 좌절을 많이 했죠. 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아요. 그런 병이 이제 딱 처음에 들어가면 원망부터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왔을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생겼을까? 이유를 알면 알수록 그 병이 내가 불러들인 거구나 깨달아가지고 직접 내려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걸 하나씩 다 해야 되겠다. 귀농을 준비해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입으로라는 게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음식이죠. 거의 90% 이상이 음식이고요. 제가 음식을 바꿔서 원래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완전히 끊었죠. 이거를 끊으면 이제 의사는 끊으면 안 된다. 나는 이 약을 먹고 싶지가 않다.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우연치 않게 이 음식 때문이라는 걸 제가 발견하고 난 뒤로 음식을 완전히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약을 천천히 줄이기 시작했어요. 끊고 지금은 약 끊은 지 뭐 한 8년, 9년 됐죠. 그러다가 16알,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8알까지 줄여줬어요. 아침에 4알, 오후에 4알.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끊었죠. 그러니까 귀농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전에 우연치 않게 달걀을 사러, 제 고향이 일산인데 완전 이렇게 촌이었다가 이제 신도시가 된 도시잖아요. 지금은 인구가 뭐 100만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도심화된 곳과 농촌 지역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양계장을 처음 갔는데 이 심한 악취와 함께 막 닭들 울부짖음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걀을 사러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죠. 사장님, 저 이 닭들 한번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뭐 좋은 거라고 보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전에 미디어나 이런 잡지나 이런 데서 그 케이지 양계장을 봤죠. 실제로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 전까지. 내가 한 판 더 살 테니 한 번만 보여주셔라. 그냥 금방 보고 나오겠다. 근데 이제 저쪽으로 이제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가서 보라고. 큰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때 원인을 이제 깨달았다고 해야 되나? 배웠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양계장을 들어가서 이제 더 큰 걸 찾은 거죠. 뭐 이런 고기나 이런 달걀이나 우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환경으로 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문제구나. 그렇게 제가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정말 3층 정도 되는 케이지였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딱 이제 머리만 딱딱 움직이면서 이렇게 사료만 먹고 가만히 앉아 서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뭐 충격도 받고 그다음에 원인도 찾고 그래서 나는 그러면 귀농을 해서 제일 먼저 닭을 해야겠다. 해방시키는 느낌이랄까. 케이지가 아닌 좀 다른 방식으로 키워봐야겠다. 네. 닭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면 아프거나 그러면 그 닭이 낳은 달걀은 비린내가 나요. 1000마리 중에 한두 마리 이렇게 아픈 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닭들이 낳은 달걀은 비린내가 나죠. 여기 1000 몇 마리가 있어요? 닭이 몇 마리? 여기 한 3000마리 정도 돼요. 3000마리? 네. 지금 안에도 좀 있고 산에도 있고 저쪽에 이렇게 냇물, 시냇물 시내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흐르는 데서도 놀고 있고. 그럼 궁금한 게 알을 이렇게 찾으러 다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닭이 대부분
오전에 자기 할 일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한다는 건 이제 알을 낳아요. 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알을 거의 안 낳아요. 저는 이제 12시까지는 문을 안 열어주죠. 닭장 안에. 저희는 케이지가 없죠. 아, 닭장이라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부터 한 11시까지 거의 대부분 산란을 완료해요. 여름엔 12시, 겨울에는 한 봄, 가을, 겨울에는 1시 정도에 이제 문을 열어주면 그때부터 나가서 놀다가 해지면 알아서 다 들어가요. 알아서 들어가요? 네. 알을 안에다가 낳죠. 닭장 안에다 놔주죠. 네네네. 철학이나 뭔가 그런 게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계속 앞으로 지어야겠다. 뭔가 시행착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시행착오는 뭐 수천 가지 했고요. 네. 근데 저는 처음 내려올 때 계획했던 거랑 지금 하는 게 뭐 거의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저는 이 상태에서 방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돈을 조금 더 벌고자 욕심을 부려서 그런 걸 해버리면 제가 가장 손해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달걀을 저희 가족보다 더 많이 먹는 가족은 없어요. 그리고 소고기도 마찬가지고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먹기 때문에 저희 농장 이름이 심단우 팜이잖아요. 심이 아내 이름이고 단우가 이제 큰아들 이름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심단우 농장으로 만든 건데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이 농부가 내 아내와 내 아이들에게 먹일 품질의 먹거리를 만들어 드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가족이 먹을 품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한테 풀만 먹이는 거죠.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소가 먹을 풀은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여기서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막 소들이 한가롭게 막 풀 뜯고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한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최초로 한번 해보려고 오늘도 열심히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요. 제가 보시면 안에 이게 다 풀 섬유질이 그냥 나왔잖아요. 이제 이런 걸 다 소화를 시키니까 거친 풀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 미생물을 안에서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다 뜯어 먹고 남은 자리고 이렇게 이제 맛없는 것들 이렇게 목질화돼 있거나 맛없는 것들은 쟤도 안 먹어요. 다 먹고 모든 영양분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가 저기 있는 애는 이름이 시로인데 시로가 이제 나중에 새끼를 낳으면 이제 우유를 짜줄 때 새끼 먹고 남은 거 이제 제가 먹으려고 살균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정말 건강한 우유가 나오고 두 가지. 하나는 방목, 하나는 풀. 쓴박이라든가 막 여러 가지 사람 몸에 굉장히 좋은데 사람이 그냥 못 먹는 풀이 있어요. 근데 그걸 소가 먹고 소화를 시켜서 우유를 만들어 주거나 그게 소고기가 된다면 내가 그걸 먹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소가 먹는 게 내가 먹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표를 소 방목하는 거를 한 20년 목표를 잡고 20년 안에는 반드시 그런 큰 초지를 만들어서 해보겠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이제 우유를 이제 제가 직접 소한테 풀만 먹여서 살균 안 하고 만들어준 우유를 직접 이제 제가 먹어봤어요. 그래서 임신한 소를 사와서 야 이제 너 여기 천국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코만 뚫어가지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풀을 막 먹게끔 했어요. 그래서 새끼를 낳아서 제가 원하는 우유를 먹었는데 우유 자체는 정말 좋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먹거리가 왜 문제점이 많은지 건강적인 측면에서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죠. 싸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알아가고 있을 때 소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지방이 없는 제대로 된 소고기 먹고 싶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한 70년대 이전까지 먹었던 소고기. 우리나라 한우는 그게 안 돼요. 마블링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 좋은 고기들을 먹으면 몸에 염증이 생겨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호주산 소고기는 목초만 먹여서 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 한국에는 목초만 들여서 목초만 먹여서 들어오는 소고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소비자들이 기름기가 많은 걸 좋아해서 목초로 비육을 하다가 한국에 오기 한 10달 정도 전부터는 이제 똑같이 곡물 사료를 먹여서 키워서 들어온다 이러시더라고요. 아 이것도 방법이 없구나. 그러면 내가 하는 수밖에 없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2+ 등급의 그 기름 많은 그걸 먹으면 처음엔 맛있는데 좀 이렇게 먹다 보면 금방 입에서 좀 물려요. 그게 입에서 좀 물리고 그다음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일반 소비자들한테 이게 더 좋습니다라고 100번 얘기해봐야 그분들은 느끼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당장에 내 돈이 많이 나가는 걸 더 우려하세요. 이 좋은 달걀을 1000박스를 뿌려도 안 사요. 금액만 물어보고. 저도 그랬어요. 몸이 아프기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한마디 드리자면 이제 아프기 전에 미리 조심하시는 게 좋죠. 내 입으로 불러드리는 게 굉장히 크니까 요즘 같은 사회에서. 그 목표가 확실해야
그럼요. 동기가. 당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예. 일단 이거 하기도 일단 너무 힘들고요. 농업을 공부한다는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1년에 한 번만 수확할 수 있고, 이제는 40이 넘어가니까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1년 전에 내가 이거 어떻게 했지? 또 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는 이제 미생물. 이 미생물이 사람 몸에 정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생물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소를 방목하는 거, 고기 소들 방목하는 거, 이 먹거리들을 100년 전 과거로 되돌리는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품질을. 마지막으로 소비자들한테 하고 싶으신 한마디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닭을 이렇게 키우고 있고, 이렇게 키울 수 있었던 거는 이런 달걀을 이제 비싼 값을 주고 사시는 소비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닭들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건 소비자가 변하면 생산자도 변할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안 좋게 키우느냐 욕만 하시지 마시고, 지갑을 여신다면 생산자들이 전부 다 바뀔 수 있어요. 생산자는 소비자가 바뀌어야 바뀌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닭도 건강해지고 그걸 드시는 사람도 건강해지고 땅도 건강해지기 때문에 모두를 이롭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